얼음 낚시터에서 텐트를 치고 숯불과 난로까지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 보니 안전사고에 환경오염 우려도 나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미래전략 산업과 관련된 R&D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 행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릉도 인근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러시아 화물선이 해경의 긴급 구조작전으로 충돌 사고를 피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함정 2척을 급파해 14시간 동안 구조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지역별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원주시도 강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높은 건물들은 물론 다양한 모습의 사옥들로 가득한 원주시 방곡동의 강원 혁신도시. 원주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번에 유치할 공공기관은 연구와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연계해 반도체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존 원주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미래산업과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강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그런 R&D 연구 기능들을 직접 해서 연계할 수 있는 R&D 연구 기관들을 저희가 좀 유치를 하려고. 원주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37개 중점 유치기관과 28개의 관심기관을 지정하고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별도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 없는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혁신도시 내는 물론 인근 지역의 유유부지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합동청사 건립이 가능한 이전 대상지를 조성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입주 대상 지역은 강원 혁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기존 혁신도시 부지의 10%가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기능 확장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합동청사 건립부지 조성 등을 병행 추진하고 속도감 있는 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혁신도시 내 상인들도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로 혁신도시 내 상점들은 곳곳에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경기 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혁신도시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소득 증대가 있으려면 제2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미완에 머물고 있는 강원 혁신도시의 완성은 원주의 인구 유입은 물론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되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 여기에 미래산업과의 시너지까지 3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원주시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 행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AI 산업을 육성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던 일 계속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앞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영동과 강원 남부권을 총괄하는 제2청사인 글로벌 본부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요즘 얼음 낚시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얼음판 위에서 즐기다 보니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얼음 낚시터를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한 강 위로 낚시객들이 모였습니다. 강 입구엔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 삼매경입니다. 심지어 얼음 위에서 숯을 피우거나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낚시꾼이 떠난 자리에는 얼음이 녹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바닥재 지금 괜찮았는데 요거 하면은 좀 덜 녹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루 하고 간 것 같은데 요 정도 녹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난로를 사용할 땐 일산화탄소 중독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잦은 환기는 물론이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난로 쓰세요? 네, 중요난로.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하다 뭐 이런 설치도 같이 하고 쓰시나요? 물을 열어놓으니까. 지자체들은 안전사고 우려로 노심초사하지만 강제로 통제할 권한이 없어 주의를 당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계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다 보니 낚시터에는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얼음 위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얼음 민호가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취사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낚시도 저런 식으로 하면은요, 여기 급락돼요. 못하게 합니다. 사계절 중 한철만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선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러시아 화물선이 해경의 구조작전으로 충돌 사고를 피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울릉도 북서쪽 44km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 화물선 A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2척을 급파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이 예인줄을 연결해 구조작전을 벌였습니다. 14시간 동안 구조작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높은 파도로 예인줄이 끊어졌지만 다행히 해류가 바뀌면서 충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함정 2척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승선원은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화재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겨울철 발생하는 화재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 연결하겠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블랙아이스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데 이게 육안으로는 그냥 젖은 도로처럼 보여서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헛들 수도 있고 마찰력이 떨어져서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게 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겨울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 안전수칙인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이고요. 겨울은 항상 도로 자체가 미끄러지기 쉬운 조건이라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후 이상이 있다면 타이어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급적이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겨울철 화재 예방 요령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은 건조해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며 추워지는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전열기구 콘센트 안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외출 전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를 반드시 끄고 외출하시기 바라며 전기장판의 경우 접어서 보관하면 내부의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날 수 있으니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센트 하나에 고전력 제품을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는 걸 흔히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면 과전력으로 인하여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콘센트에 쌓인 먼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틈틈이 청소하여 주시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 가정 등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정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불이야라고 크게 외쳐 주변에 알리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해야 하는데요. 대피 경로는 저층인지 고층인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집안으로 연기 유입이 크게 없고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119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 구조 요청 후 소방관이 올 때까지 집안에서 대기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양양국제공항과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정기 운행이 재개됩니다. 양양군은 양양 제주 정기 노선 운항 재개에 따라 2년여 만에 셔틀버스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15인승 버스 한 대가 배치돼 정기 노선 항공기 운항 일정에 맞춰 무료로 운영됩니다. 운행 구간은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에서 홈마트를 거쳐 양양국제공항까지이며 하루 12차례 운행합니다. 춘천시가 버스 정류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형 버스 정류장 정비를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수리가 필요한 정류장을 제보받아 해당 정류장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보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제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고성군은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동물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성읍 교동리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 구조와 치료, 보호를 위한 시설을 갖춰 20여 마리를 상시 보호할 수 있으며 연간 유기견과 고양이 500여 마리를 구조할 예정입니다. 또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등록과 사체 처리 등 다양한 역할도 수행합니다. 정성군은 올해 길고양이 27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 후 원래 서식지에 방사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전염병, 소음, 악취 등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정성군은 한 마리당 20만 원씩 모두 5,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내 정선 가축병원 등 지정 동물병원의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성군이 그동안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지역 화폐, 와와페이로 지급해오던 농업인 수당을 와와페이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정성군은 이달부터 최초로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인 수당의 연계성을 높이고 종이 상품권 제작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와와페이 지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군은 향후 읍면 주민자치회의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급 방식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와와페이 카드 발급이 어려운 농업인에 한해 선불 카드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